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일반 기계기사 시험에 나왔던 재료역학 문제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시험 문제 풀이가 아니라 이 계산이 실제로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자, 문제가 뭐냐면 그 한쪽 끝은 벽에 딱 고정돼 있고 다른 쪽은 그냥 떠 있는 보 있잖아요. 네, 외팔보라고 하죠. 네, 외팔보. 딱 다이빙대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무게가 실릴 때 특정 지점이 얼마나 휘려고 하는지 그 굽힘 모멘트라는 걸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료 보니까 총 길이는 80cm고요. 근데 하중이 전체가 아니라 끝에서부터 50cm 구간에만, 그러니까 고정단에서는 30cm에서 80cm까지 그 구간에만 1m당 10kN 힘이 이렇게 쭉 작용한대요. 네, 균일하게 분포된 하중이죠. 네. 우리가 구할 건 고정단에서 20cm 떨어진 지점의 굽힘 모멘트 M. 이게 왜 중요할까요, 이 계산이? 바로 그 점인데요. 구조물이 이렇게 힘을 받으면 내부에서, 그러니까 그 재료 안에서 어떤 힘들이 생겨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이 굽힘 모멘트라는 게 그 보가 얼마나 휘어지려고 하는가, 그걸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게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부러지거나 휘거나 하겠죠. 그렇죠. 부러지거나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니까 엔지니어들이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하는 거죠. 특히 다리나 건물처럼 사람 안전하고 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정말 필수적이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 문제에서처럼 힘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 분포하중이라고 하셨죠?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?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? 네, 맞아요. 한 점에 딱 작용하는 힘이랑은 다르죠. 그래서 보통 이런 분포하중은 계산하기 편하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요. 바꿔서요? 어떻게? 그 전체 분포하중이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, 그러니까 등가 집중하중이라는 걸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.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훨씬 쉬워집니다. 아, 넓게 퍼진 걸 그냥 한 지점에 꾹 누르는 힘 하나로요? 그거 좋네요. 훨씬 간단해질 것 같은데요? 그럼 계산은 어떻게? 자, 우선 그 등가 힘, P라고 해볼까요? 그 P의 크기부터 구해야죠. 간단합니다. 하중 강도가 10kNm였죠? 네, 1m당 10kN? 거기에 하중이 작용하는 전체 길이 50cm, 그러니까 0.5m를 곱해주면 돼요. 아, 10 곱하기 0.5. 그럼 5kN이네요? 네, 맞습니다. 등가 힘 P는 5kN이에요. 네, 5kN. 그러면 이 5kN짜리 힘이 어디에 작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?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? 그렇죠. 이것도 중요한데 균일하게 분포된 하중이니까요. 그 하중이 작용하는 구간, 50cm 구간의 딱 중간, 정중앙에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. 정중앙이요? 네, 문제에서 하중이 고정단에서 30cm 지점부터 시작했잖아요. 네, 30cm에서 80cm까지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50cm 구간의 중앙은 시작점 30cm에다가 50cm의 절반인 25cm를 더하면 되죠. 고정단 A에서는 총 55cm 떨어진 지점이 되겠네요. 아하, 30 더하기 25에서 55cm 지점. 오케이. 자, 그럼 등가 힘 5kN이 55cm 지점에 작용한다.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? 우리가 알고 싶은 건 20cm 지점에서의 굽힘 모멘트 M이니까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, 맞죠? 정확합니다. 힘은 방금 구한 P 5kN이고요. 거리는 모멘트를 구하려는 지점 20cm 지점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 55cm 지점까지의 거리죠. 55 빼기 20, 35cm네요. 네, 35cm. 미터로 바꾸면 0.35m죠. 이게 바로 팔 길이가 됩니다. 그렇죠. 팔 길이. 그래서 모멘트 M은 힘 5kN 곱하기 팔 길이 0.35m 해서 계산하면 1.75kNm가 나옵니다. 1.75kN. 와, 문제 보기에 2번이 1775인데 정확히 맞네요. 야, 이거 신기한데요. 그 복잡해 보이던 분포하중을 이렇게 딱 하나의 집중 과정으로 바꾸니까 풀이가 정말 명쾌해지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그냥 계산 편의를 위한 어떤 요령 같은 건 아니겠죠?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? 당연하죠. 이 등가 하중 개념은 실제 아주 복잡한 구조물 해석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기법이고요.
그리고 방금 계산한 1.75kN 이 값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이 값이 의미하는 건 그 20cm 지점에서 보의 재료가 이만큼의 휘려는 힘을 내부적으로 견뎌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아, 내부에서 버티는 힘? 네. 설계하는 사람은 이 값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더 강한 걸 쓰든 아니면 보의 형태를 바꾸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. 이게 작게는 우리 주변의 책상 다리 설계부터 크게는 비행기 날개나 교량 설계까지 다 적용되는 기본 원리입니다. 안전의 기초가 되는 셈이죠. 와,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. 우리가 직접 다리를 설계하거나 하진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저런 원리로 힘을 견디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내부에서 작용하는 일종의 버티는 힘으로 바뀌는지 보여주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이런 원리를 조금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할까요?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어떤 힘의 작용 같은 걸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죠. 네. 자, 오늘 이렇게 일반 기계기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외팔보의 굽힘 모멘트 계산을 해봤는데요. 그 안에 담긴 공학적인 원리, 또 중요성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.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좀 복습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그냥 호기심에 들으신 분들께는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네, 어떤 거죠? 우리는 지금 고정단에서 20cm 떨어진 지점의 모멘트를 구했잖아요. 네, 1.75kN이 나왔죠. 만약에요. 고정단 바로 그 지점, 그러니까 A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한다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 또 이 보 전체에서 굽힘 모멘트가 가장 큰 값, 즉 최대 굽힘 모멘트는 과연 어디에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, 그리고 그 위치를 아는 게 실제 설계에서는 왜 가장 중요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. 오,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최대 모멘트 지점이라 알겠습니다.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.